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두고 베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지난 연말 소매 실적이 예상 밖 감소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은 세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며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자체 가상화폐 JPM 코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두고 도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미 합법화된 스포츠 도박에서 아카데미상 각 부문 수상자를 놓고 판돈을 걸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뉴저지주 카지노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카지노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시상식을 앞두고 나무 주연상이나 여우주연상, 감독상 등 여러 부문의 수상작이나 수상자를 놓고 베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지노는 최우수 영화 부문에 한해 도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박산업 관계자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아카데미상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과 관련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4월부터 뉴욕시 지하철 L노선의 보수공사가 평일 심사와 주말에 이루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이에 L전철은 20분에 한 차례씩 운행되며 주말 운행 스케줄도 줄어듭니다. 당초 MTA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큰 피해를 입은 L전철 터널을 보수하기 위해 오는 4월 말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전면 중단을 반대하면서 원래의 공사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MTA는 이번 보수공사 기간 동안 L전철 이용자들을 위해 14스트리트를 따라 3분의 1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브루클린 베드포드 애비뉴와 맨하탄 8 애비뉴를 왕래하는 L트레인은 하루 27만 5천 명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 3, 4분 만에 한 번씩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지난 연말 소매 실적이 예상 밖 감소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9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0.1에서 0.2%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9월 이후로는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앞서 소매 판매는 지난해 9월 0.2% 감소세에서 벗어나 10월에서 11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부문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1.8% 줄었습니다. 온라인 유통 공룡 아마존을 비롯한 비점포 소매 판매도 3.9%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8년 11월 이후로 최대폭입니다.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매출이 두 자릿수대 증가세를 이어간 흐름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의 수치인 셈입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이번 소매 판매 실적은 소폭 증가를 예상했던 경제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에도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말 연초 연방정부 셧다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 판매 예상 밖 부진이 향후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중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은 세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며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동 안보 회의에서 슬프게도 유럽을 선도하는 주요 동맹국들이 협력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을 거론하면서 이란의 살인 혁명 정권에 대항하는 미국의 제재를 깨려는 노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행동은 이란을 강하게 하고 EU를 약하게 하며 유럽과 미국 간의 거리를 더 벌어지게 하는 무분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회의를 절망적인 서커스라고 비판하고 팔레스타인도 함께 불참했습니다. 이란의 우호적인 러시아, 중국도 외교관을 파견하지 않았고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장관급이 참석하지 않아 이번 회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과 유럽 간의 대이란 제재 공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교역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유럽과 이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활하고 있는 미국 간의 간격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실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라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협상 구호를 인용하면서 지금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전임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루려는 목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자체 가상화폐 JPM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경제 전문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형 은행권에서 가상화폐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P 모건은 수개월 이내에 가상화폐를 출시해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JPM 코인은 고객 간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JP 모건의 기관 고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가상화폐는 미국 달러화와 1: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의 가상화폐들과는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그동안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자체 가상화폐를 내세워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2021년을 끝으로 하늘 위의 호텔로 불리는 에어버스 A380 여객기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버스는 14일 성명을 통해 최대 고객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이 최근 A380 주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로 2021년 A380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2년 내로 에미레이트 항공의 수주잔고 53대 가운데 주문이 취소된 39대를 제외한 14대만 출하하는 것을 끝으로 더는 A380의 수주 잔고가 없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에어버스 A380은 당초 라이벌 미국 보잉사의 초대형 항공기 보잉 747 항공기의 대항마로 제작됐습니다.
A380은 500명이 넘는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2층 구조로 된 데다 기내에 샤워 시설과 라운지, 면세점까지 갖추고 있어 슈퍼 점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초기에는 보잉 747을 넘어설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를 받았으나 초반부터 생산 지연 문제와 비용 초과로 주문이 점차 줄어 에어버스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이 결정으로 인해 직원 중 약 3,500명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호입니다. 화학약품의 무분별한 남용과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100년 내 지구상의 모든 곤충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생물보존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 사이에 곤충종의 3분의 1은 멸종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증가 및 여러 종류의 화학 오염물질에 따른 오염과 침입종이나 병원체 등 생물화학적인 요인, 그리고 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도 곤충 감소의 요인으로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그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4분의 1이 감소하고 50년 뒤에는 절반이 감소하며 100년 뒤에는 곤충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rge number of the crops we eat and rely on are pollinated by insects. So imagine a world where that pollination process is not taking place. And there are some cases already around the world where we are having to pollinate by hand at huge cost, at huge economic cost, simply because the insects aren't there to do the work that we would normally ask them to do for free. 연구자들은 먹이 사슬에 따라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새나 파충류, 어류의 많은 종들도 결과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퀸즈 칼리지가 2년 연속으로 프린스턴 리뷰의 베스트 밸류 대학 200선에 선정돼 전국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입증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는 대학 등록금, 거주비용, 생활비 등 학위 취득까지 드는 비용과 학교의 학문적 수준과 학비 지원 수준, 학위 취득 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성비가 좋은 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퀸즈 칼리지의 경우 지난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8년에도 같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프린스턴 리뷰가 공개한 칼리지 측 학교 소개에 따르면 퀸즈 칼리지는 졸업생의 90%가 학자금 융자 없이 졸업하며 뉴욕주 거주 학생의 학사과정 학비는 연 $6,530입니다. 프린스턴 리뷰는 퀸즈 칼리지의 학비 지원 수준에는 87점을 부여했습니다. 퀸즈 칼리지 외에도 뉴욕, 뉴저지에서는 콜럼비아 대학, 쿠퍼 유니온, 뉴욕 시립대, 뉴저지 공대 등의 학교가 2019년 베스트 밸류 대학 200선에 선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도 취업 이민 신청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2019 회계연도 1분기에 취업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 신청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 승인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 1분기 동안 펌 신청은 27,912건이 접수돼 작년 회계연도 동기의 27,080건에 대비 3%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아파트 렌트 시 보증금과 부동산 브로커 수수료를 1개월치 임대료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케이스 파워스와 캘리나 리버라 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렌트 보증금과 브로커 수수료는 각각 1개월치 임대료를 넘지 못하며 보증금의 경우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뒤 6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뉴욕시 세차장에서 종업원 임금 체불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세차장 업주들은 종업원 임금 체불 방지 보험 가입 의무화 조례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세차장 업주협회는 지난 2015년 발효된 보험 가입 의무화 조례에 대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말 항소법원에서 패하자 결국 소송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모든 세차장 업주들은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지 못하도록 보험을 들도록 했으며 보증 채권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직원 채용 시 마리화나 흡연은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메인 윌리엄스 시 의원은 뉴욕 시내 업체가 직원 채용 전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약물 검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단 조례안은 경찰이나 구조요원, 연방 및 주정부 근로자 중 운전이 주요 업무인 경우에는 마리화나 약물 검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혈관 및 방사선과 전문의 피터박 선생님과 통역에 도움을 주실 켈리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혈관 및 중재 방사선과 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시청자들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의료 전문 분야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계시는지 시청자들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is kind of a new field. So, can you introduce your specialty and what disease you treat? Right. Vascular interventional radiology is a pretty new field. We use imaging or X-ray equipment to see inside the body to use the blood vessels to go to the different parts of the body to fix the problem. So if you have a problem in the artery, for example, and there's a blockage, we can open up that blockage. If you have a damaged vein, then we can fix that vein. If you have a tumor, then we can make the tumor smaller or treat the tumor using these techniques. 네. Interventional radiology라는 게요. 혈관 네. 및 중재 영상 의학 네. 을 말씀하시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혈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의과적인 수술 없이 자르거나 절개하는 수술 없이 영상 기술을 통해서 직접 몸속에 있는 혈관 배수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네. 이제 새롭고 좀 획기적인 분야입니다. 어.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장기들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뭐 동맥, 특히 정맥, 그리고 그 외에 뭐 자궁 근종 네. 치료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예, 최소한의 시술로 많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있네요. 네. 그 정맥 관련 그럼 증상과 또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Tell about the venous disease. So venous disease is very common. It affects about half the women over the age of 50 in this country. 네. When the veins don't work properly, then they cannot carry the blood away from the foot back to the heart. So it causes the blood to not circulate properly and can cause pain and swelling of the legs. And sometimes the veins pop out. That's called varicose veins. So there's a treatment for this procedure without surgery. And we perform that in our office. 정맥 관련된 질병으로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만성 정맥부전, 그다음에 네. 하지정맥류, 거미정맥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정맥이 몸속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혈관인데 네. 그 혈관 속에 있는 판막이 막히거나 아니면 제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 네.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네, 그렇죠. 혈관이 늘어나거나 튀어나오거나 네. 다리가 붓거나 뭐 피부색이 변하고 가렵고 통증을 앓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시술을 네.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생님 병원에서는 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그 환자들이 가장 많나요? 어떻습니까? Is there popularity of a varicose vein treatment in your center? Oh yes, yes. Recently, there's been a lot of people offering this kind of treatment because it's a very common problem. 네. And so when people find out that there's a simple solution, a 15-minute procedure in the office without anesthesia, then they tell their friends, and so on. And so we've been getting a lot of requests to do this procedure. 네. 정맥류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50대 여자분의 50%가 네. 앓고 있는 질병인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 시술 그러니까 15분 만에 이제 간단한 이제 네. 혈관을 삽입해서 하는 시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친구분들 데리고 오고 어. 가족분들도 네. 이제 추천해 주시곤 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인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지요?
So how to diagnose and treat venous disease? I do an initial evaluation with the patient during the consultation. Then Kaylee performs a vein Doppler ultrasound examination. And from that information, we can identify which is the abnormal vein. The treatment will be to use ultrasound to guide a needle into that vein, and we can close that vein using several techniques, like laser is a common one, or I may inject some medicine to close that vein. 네. So 먼저 저희 오피스에 오시면은 네.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상황을 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네. 도플러를 통해서 판막 손상 부위가 있는 혈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혈관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레이저 정맥 폐쇄 시술이라고 있는데요. 네. 혈관 내에 가느다란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을 해서 이제 손상된 혈관을 폐쇄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군요. 혈관이 네. 그 건강한 혈관으로 우회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고요. 이제 회복 시간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간단한 시술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발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입니까? How much percentage if reoccurrence of the varicose vein? Reoccurrence after the laser treatment is very rare. It's actually better than surgery. So this procedure has only been around since the mid-90s, right? 네. So we don't have many decades of experience, but it works very well. And there's newer devices coming out that is doing the same thing, which is closing the vein. 그래서 전통적인 시술 방법에 비해서 이제 네. 재발률이 굉장히 낮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시술이 시작된 게 뭐 1990년대 중반부터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제 그 기존 네. 방법에 비교해서 이제 재발률이 네, 없는 걸로 알고 간단한 있습니다. 시술이지만 네, 네. 재발률은 거의 재발 가능성은 낮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이제 동맥류에 대해서 동맥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Right? 네, 지금까지 혈관 전문의 그리고 혈관 방사선과 전문의이신 피러박 그리고 케일리 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